고생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2019년 10월에 임용되고 지금 딱 1년차 된 9급 사회복지직 공무원입니다. 원래 같으면은 처음 입사했기 때문에 1호봉이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경력을 인정받아서 6호봉입니다. 장점. 6년 정도 공무원으로 일을 하면은 이 정도 버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총액, 연봉이라고 하는 거는 1,500만 원 정도였고요. 1년 동안. 실수령은 1,100만 원 정도였어요. 더 자세한 내용은 이제 영상으로 같이 보실게요. 네, 저는 지금 9급 사회복지직이고요. 2019년 10월에 임용을 해서 이제 딱 1년차 된 공무원인데요. 특이한 점은 저는 1년 됐지만 1호봉이 아니고 저는 6호봉이에요. 왜냐면 민간 사회복지기관에서 약 5년 정도 일한 경력이 있어서 그걸 다 인정을 받아서 6호봉이 된 사례예요. 때문에 오늘 제가 얘기해드리는 거는 내가 6년 정도 일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이 정도 버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얘기해드리는 것들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들어가시면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이랑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여러분들도 다 찾아서 볼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저는 2019년 11월, 12월 이렇게 3개월 일을 했고 2020년에 1월부터 9월까지 해서 9개월 일을 한 걸 급여를 받아서 총 12개월 동안에 받은 월급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그 첫 월급은 제가 호봉 산정을 못 받고 1호봉인 걸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첫 월급이 180만 원 나왔었어요. 2, 3개월 지나고 경력을 인정받아서 소급돼서 다시 받았고요. 12개월 총 합치면은 급 총액이 3,579만 원. 그래서 실수령액은 3,103만 원 정도 나왔어요. 네, 이 안에는 제가 대항공제회비로 넣는 금액까지 합쳐서 원래는 이게 빠지고 공제되고 나서 나가는 건데 대항공제회비 20만 원씩 지금 8번 납입을 했어서 160만 원이 제 실수령은 없지만 나중에 퇴직하고 나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고 없어지지 않는 돈이기 때문에 그냥 실수령액으로 칠게요. 이거는 사람마다 넣냐 안 넣느냐 얼마를 넣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히 그냥 3,100만 원이라고 칠게요. 그래서 이거를 12개월로 나눈다고 쳐서 한 달에 약 얼마 정도냐 계산을 해봤더니 월 약 258만 원 나와요. 생각보다 많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총 평달에는 220만 원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거는 초봉 1호봉이 아니라 6호봉일 경우에 라는 거 명심해 주시고요. 6년 일했을 때 이 정도 받는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220만 원 받는데 특별한 날들 1월, 4월, 9월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날들 보통 달보다 더 많이 받기 때문에 계산을 다 나눠보면 이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설날 때 명절 휴가비로 100원은 본봉의 60% 받게 돼요. 또 본봉의 60%. 성과상여급은 S등급, A등급, B등급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S등급은 172.5% 넣어주고 저는 A등급은 125%, B는 85% 정도 돈을 더 줘요. 저는 A등급 받아가지고 성과상여금으로는 그때 229만 원 나왔었고 설날이랑 추석 때는 각각 114만 원 정도. 세 개만 합쳐도 거의 457만 원 정도잖아요. 이거를 막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월급이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돈을 쓰고 싶은 생각이 안 드실 거예요. 갑자기 돈 많이 받았다고 이렇게 막 들어왔다고 별로 필요하지 않은 것 사면은
돈을 못 모아요. 제 실수령액은 이 정도지만 이 대한공제의 160만 원을 빼고 제 진짜 통장에 들어온 돈은 2,943만 원 정도 돼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잘 썼느냐에 따라서 돈 모으는 게 달라질 텐데 저는 한 달에 약 70만 원 지출했더라고요. 그래서 1년 일했는데 1,100만 원 남았어요. 제가 어떻게 70만 원밖에 한 달에 안 썼냐? 고정 지출이 보험, 뭐 인터넷, 통신비가 지금 좀 세요. 통신비 9만 원 정도 나오고, 동생 용돈, 동생이 지금 공시생이어가지고 10만 원씩 보내주고 있고, 그게 고정으로 나가는 비용이고, 변동사항 있는 거는 식비로 25만 원 정도, 콕카페 가는 걸로 2만 원 정도, 경조사나 지인들 생일 때 기프티콘 날려주는 걸로 해서 한 달에 0에서 10만 원 정도 쓰고요. 다 화장품, 옷, 병원 가거나 그런 걸로 대충 10만 원 밑으로 쓰는 거. 그래서 이거 싹 다 합쳐보면은 2에서 72만 원 정도 됐거든요. 여기서 제가 안 나가는 건 주거비, 그리고 남편이랑 같이 쓰는 공용식비 등은 빼줬어요. 이 때문에 이 정도만 쓰고 살 수가 있어서 이 정도나 많이 모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2,100만 원. 1년 동안 2,100만 원. 너무 좋죠? 어떻게 이 정도만 쓰고 살 수 있는지는 다음 영상에서 한번 준비를 해보려고 해요. 돈 조금 쓰는 법? 그래서 해가지고. 그리고 이런 생활에 도움이 되는 거는 복지 포인트가 있어요. 이 포인트가 저는 그 배우자 수당까지 붙어가지고 130만 원이 나와요. 그래서 뭐 옷 사고 싶은 거, 그리고 가구 같은 거, 가방 같은 거 사고 싶을 때 이걸로 사기 때문에 이 안에서 커버 가능하고 어제부로 이 포인트를 다 썼습니다. 네, 690일 경우에 평달 약 220만 원 정도 받게 되는 건데 되게 적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공무원 6년이나 일을 했는데 이 정도밖에 못 받는다고 실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면서 대부분 다 200만 원, 220, 30 받고 이랬었는데 그때는 야근을 해도 야근 수당이라는 게 없었어가지고 훨씬 더 많이 일하고 돈은 똑같이 받는 느낌이어서 저는 지금 받는 돈에 대해서 되게 만족을 하고 있거든요. 1호봉일 경우에는 본봉이 약 3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30만 원 깎으면 90, 180, 190 정도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6년 일해봤자 30만 원 정도 차이 납니다. 이제 월급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월급은 본봉이랑 수당이 플러스 되는 부분, 공제되는 부분, 마이너스 되는 부분들이 항목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네, 이렇게 본봉이랑 특수직무수당 금액은 민원 때는 5만원, 읍면동 근무하는 거는 7만원, 사회복지 업무를 하면은 7만원 더 받고요. 또 다른 직렬들도 이런 게 추가되는 게 있을 거예요. 정예급식비는 또 법령에 나와 있어요. 이거는 14만원. 직급보조비는 45,000원 받고 있고요. 가족수당은 저는 4만원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그 개인마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가족수당 보시면은 그 배우자는 4만원, 첫째 자녀는 2만원, 둘째 자녀는 6만원. 부양가족이랑 같이 살 경우에 한 명당 2만원씩 추가가 되는데 이 부양가족이라고 하면은 60세 이상 본인이랑 배우자의 직계존속 가족들. 그리고 좀 특이한 점은 여자는 55세라고 써있네요. 저는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지 않아서 그건 해당되지 않고 남편 때문에 4만원 더 받고 있어요. 자격증, 사회복지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이거 가산점 3만원 받고 사회복지직 갱렬은 일반 행정직보다 더 받을 수 있는 게 이거 사회복지 업무 7만원, 사회복지사 자격증 때문에 3만원, 총 10만원은 더 받을 수 있고 시간의 수당은 10시간은 그냥 기본으로 주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가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받아갈 수 있는 돈이 달라요. 시간의 근무 수당은 그 9시부터 6시까지 그 근무 시간 말고 그 전이나 그 전 후에 일을 하는
그거에 대한 수당인데요. 초과 근무 수당 지급 단가를 보면은 9급은 시간당 1,798원. 최저시급보다 살짝 높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8급이 된다 하면은 9,733원. 근데 이건 특이한 점은 그 1일에 4시간 이상 못하고 한 달에도 57시간 밑으로만 해야 돼요. 그 위로 넘어가면은 돈 더 안 줘. 저는 보통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한 달에. 야근하는 정도는 물어보시는 분이 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업무를 받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고 어느 지역에서 일하는지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해드릴 수가 없어요. 저는 이 정도 진짜 조금밖에 안 해요. 9월엔 얼마 받았었냐면 보니까 9월에 초과수당으로 14만원 제가 초과를 6시간 정도 했기 때문에 이 정도 받는 거예요. 왜냐면 10시간 기본 들어가서 8만 얼마는 그냥 주는 거고 제가 6만원 정도 일을 한 거예요. 또 제가 추가로 일해서 14만원 받았고 출장수당은 출장을 나가면 2시간에 1만원 받을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민원대이기 때문에 그 업무 특성상 밖에 나가서 하는 업무가 거의 없고 나가야 되는 경우 있으면 뭐 팀장님이나 다른 손님 직원분들이 도와주시는 편이 많아요. 아동 전수조사 나가는 것 때문에 며칠 동안 나갔었는데 이거는 하면 나가고 안 하면 안 나가는 거라서 저는 지난달에 없었고 정근수당은 보시면 1년 미만 근무자는 안 줘요. 그래서 받지 못했고 2년 미만 근무자는 월봉 금액의 5% 받는다고 하네요. 건강보험은 이랑 노인장기요양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기업 다 더해보면은 41만 8천원 나오더라고요. 지난달 거 보니까. 기여금은 이제 나중에 공무원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그 돈인데 저는 현재 23만 8천원 공제되고 있어요. 대한공제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기 빵원에서 100만원 정도까지 납입을 가능하고 연봉리 3.5 이건 퇴직하고 나서 받을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많이 넣기도 뭐하고 또 아예 안 넣기도 뭐해요. 여기 보면은 40만원 정도 되는데 사회복지직 빼고 민원, 읍명동, 정액급 집비, 직급보조 이렇게 4개 합치면 40만 5천원이더라고요. 이거나 비슷하죠. 본봉에서 이거랑 시간의 수당이랑 출장 수당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이런 수당 받는 거는 여기 공제되는 금액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쌤쌤이 되고 어려가지고 시간의 수당, 내가 얼마나 야근 많이 했는지, 얼마나 출장을 다녔는지에 따라서 개인차가 심해져요. 제 기본급 본봉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은 처음 입사했을 때는 1호봉이에요. 근데 경력이 있다. 같은 직렬과 관련이 있는 내 경력이 있다고 하면은 저처럼 인정을 받을 수 있고 합격하고 나면 좀 며칠 지나면은 서류 제출하라고 오거든요. 관련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이거 제출하세요. 경력증명서랑 그런 것들 그거 제출하면 나중에 반영이 되고 그 반영되기 전에 것들도 소급해서 다시 받을 수 있어요. 일반 행정직은 경력 인정받기가 거의 어려운 것 같은데 사회복지직은 사회복지기관에서 일한 경험도 있으시다면 대부분 다 받으실 거예요. 저는 해외에서 일했던 거 캄보디아랑 민간 NGO 단체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일한 거 2군데가 있었는데 그거 2개 다 인정을 받아서 저는 약 5년 몇 개월인가? 그거 받아서 6호봉 지금 된 상태고 그것도 7호봉이 되겠죠. 개월수까지 다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1호봉일 경우에 초봉은 164만원이 올해 2020년 기준으로 해서 6호봉인 경우엔 190만원이에요. 한 26만원 정도 차이 나죠. 그래서 제가 받는 평달에서 30만원 정도 빼면은 1호봉은 이만큼 받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6호봉인 게 8급으로 보면은 8급 4호봉이 193만원 이랑 비슷하고 7급이라고 치면은 7급 1호봉 87만원 7급 들어가신 분들은 저랑 비슷하게 받을 수 있겠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있고 9급에서 8급까지 가는 게 최소 1년 반, 2년 정도 걸려요. 그래서 6년 일하면 이 정도 받는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9급에서 8급 올라갈 때 호봉이 하나씩 깎이는데요. 2년을 일해서 8급이 됐지만 8급이 되면은 8급 1호봉으로 돼. 되게 이상하죠.